저보다 몇 살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이 몇 주 전에 상담 오셨던 내용을 그 사례를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그분이 투자 매수하려 했던 아파트라든지 뭐 꼬마 빌딩, 뭐 상가주택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걸 어떻게 뭐 저평가해서 금매로 잡아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투자 또 실거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임대를 하는 또 내가 거기 실거주를 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그 소유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과 마인드와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고 정립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 경우에 확실하게 소름 끼치게 깨달은 것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이분요 대기업 팀장이셨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 본인 생각에는 이제 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5년 정도를 회사 생활 맥시멈으로 보고 계시더라.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고 조직에 못 맞춰서 일하고 이제 몇 년 안 있다가 회사에서 내쫓겨질 운명을 하루하루 그냥 기다리는 게 피가 말린다. 왜냐면 아직 그 아이가 2명인데 한 명은 고등학생, 한 명은 중학생인데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내 회사 나오면 그 등록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학비라든지 교육비 어떻게 내가 다 하지? 그 전에 혹시나 내가 또 5년이라고 봤는데 더 빨리 내가 혹시라도 뭐 회사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리면 어쩌냐 하면서 노심초사. 근데 이분이 정말 천만다행이게도 고향이 이제 서울이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로 그 대기업 그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계시고 이분이 근데 다행히도 자가가 있으신가 여쭤봤더니 다행히도 그 경기도 서울은 아니었지만 내려와서 출퇴근하고 있는 그 근처 경기도 회사 근처에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 실거주로 이제 가족분들과 거기서 이제 애들 학교 다니고 하겠죠. 거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은퇴하시고 그럼 혹시라도 이 고향이 서울이니까 다시 뭐 올라가실 계획인 건가? 뭐 애들 또 학군 이런 거 교육 이런 거 중요하니까 다시 서울 쪽으로 리턴 하시는 계획입니까? 여쭤봤더니만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 교육비 또 본인이 또 외벌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매달 본인 월급에서 지출되어서 저축해 놓은 현금도 많이 없고 대출을 이제 갚아가면서 아파트 한 채, 그 집 그 실거주는 한 채가 자산인 거죠.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성공한 인생이다 부럽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간판이 있죠. 경기도에 또 내 집 마련해서 아파트도 있고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형적인 대한민국 중산층 가정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불안감 이 엄습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중에 퇴직하면 월급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고정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금 나가고 식비 썼는데 이 매달 나오는 고정비나 대출금 원금 이런 거 무슨 돈으로 갚지? 저 집도 아직 대출 많은데 아이들은 한창 더 크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자산은 없고 이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5년 정도 퇴사하고 남은 기간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뭐 조그만 상가라든지 이분 얘기하는 뭐 이런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주택 원룸 이쪽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월세를 좀 세팅해 놓고 회사를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야의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메인 핵심적인 주제 이야기가 이분이 말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내 집 실거주 그러니까 1주택자 분이시죠. 소유를 했고 소득세도 내고 있고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를 해서 임대해주는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적대감 느끼게 하는 표현들 있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말이야 그 다주택자 놈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가로 뭐 그런 주택을 매수하는 바람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요즘에 저 꼬마 빌딩 내가 관심 있는 그 꼬마 빌딩 시장도 돈 있는 놈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뭐 아니면 자금력 있는 법인것들이 들어와서 법인것 그다음에 돈 있는 놈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오피스텔 빌라왕 뭐 깡통 전세 사기는 거 있죠. 이런 투기꾼 물론 나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런 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갑자기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의도치 않게 역전세 맞으신 임대인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 전세 다 싸잡아가서 저런 오피스텔 다 가고 하는 저런 임대인 사기꾼 놈들 저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어쩌고저쩌고 나 같은 일반 서민이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시대 이제 끝났고 우리 애들도 걱정이고 이런 얘기 쭉쭉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중간에 혹시 우리 정부 정책 같은 거 있죠. 수요 공급 관련된 수급에 대한 다른 문제 또는 세금적인 문제 선생님도 집을 보유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세금적인 문제가 다주택자 그들에게는 아직 제대로 정상화된 거 아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안 대출 관련된 문제 등등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정책이나 대내외 변수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더니만, 야, 그런 건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럼 혹시 선생님이 그 투자하시려는 꼬마 빌딩, 뭐 상가주택, 원룸 다가구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매수 관련된 뭐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냐고 생각을 여쭤봤더니만, 내가 이거 정말 피같이, 그 대기업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피같이 모은 이 돈,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저거 팔고 대출금 갚아서 남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 돈하고 퇴직금 있겠죠. 더 해가지고 이 돈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완벽한 그 내가 원하는 저가 매수 있죠. 무릎 이하, 바닥 가격, 바닥 가격에 금매로 건물을 매수해서 위치 좋고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에, 나는 그분들이 이제 아직 나갈 아파트 팔았으니까 실거주할 공간이 없죠. 가족은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밑에 층에 월세 주고 월세 받는 방향성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런 투기꾼이나 뭐 그런 쪽은 제 방향성이 아니고, 뭐 남들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도 많이 해보고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보통 투자를 성공하시거나 실거주 쪽 1가구 1주택 이렇게 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나 무주택주 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중에서 초보자, 또 불인이 분들, 해당 이런 투자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겸손하고 이 나이를 떠나서 잘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운다는 자세, 긍정적 마인드를 탑재하셨던 분들이 선생님,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신 분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인드, 생각이 문제입니다. 아니, 실거주라고 포장을 하면서 투기꾼, 적폐라고 사람들, 뭐 주택에 있는 분들 욕을 하고, 근데 마인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폐 세력, 선생님이 욕하는 그 사람들 투기꾼 마인드보다 그 이상을 능가하는 아주 그런 투기꾼 마인드를 탑재하고 계신데요. 건물,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물을 바닥이고 그 무릎 이하 가격, 바닥 가격에 정말 금매로 싸게 사야 한다라고도 하시면서 집값 하락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왜? 내 피 같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절대로 잃어서도 안 되고, 내 돈을. 월세 수요도 꾸준하게 있고, 공실도 나면 안 되고. 아니, 나중에 내가 주택 가격 올라가지고 건물 같은 거 팔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시세 차익도 보면 좋겠고. 그렇게 내가 가진 돈으로 싸게 저렴히 금매 위치 좋고 수요가 꾸준히 있고 수익률 좋은 건물이면서 앞으로 가격도 절대로 안 떨어지고, 아니 그 모든 게 완벽한 건물이 선생님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게 그 차례가 돌아갈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또한 그런 완벽한 이런 모든 조건이나 타이밍이나 또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건물, 외형, 조건 찾다 보니까 절대로 투자를 하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시간 다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와 자세로 어떻게 실거주이든 투자든 저는 실행을 하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 유니콘이라는 존재를 찾고 계시는데,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잘 모르시면 배우시고 잘못된 사고방식은 저는 고쳐나가심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런 오픈된 마인드로. 그리고 100점짜리 물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하셔야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퇴직 후 인생 설계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투자 물건을 저는 찾게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만 약간 겸연쩍어 하시면서 제가 너무 큰 욕심 부렸습니다. 제 마인드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실거주, 뭐 내 집 마련, 또는 뭐 두 채, 세 채, 다주택자 기준, 투기꾼, 뭐 적폐 세력 등등 이런 얘기를 떠나서 처음에 내가 정말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내 자산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추후에는 내가 월급이 없어지는 은퇴 퇴직 후에는 월세를 받으면서 세팅해서 월급이 없는 현금 흐름을 내가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쪽 분야 잘 모른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모르는 사람에게 배우고 하나하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쪽으로 나는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하면서 공부하고 현장 임장 다니고 물건 보러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쪽으로 가야지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을 제때 딱 정확하게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나는 절대로 내 돈을 잃으면 안 되고 무조건 완벽한 물건에다가 완벽한 타이밍에다가 금매 수익률도 좋고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물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빨리 그런 것들을 인정하셔야지만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더 좋은 투자 물건들이 나에게 내 눈에 탁 띌 수 있다는, 저는 이런 점을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면서 이분의 사례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